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22번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바로 여기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죠? 우리 공안을 해야 하는 죄,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서, 지금 신설된 범죄가 있죠? 그죠? 현재 교재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 교재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책을 찍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교정하고 교열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2025년도에 지금 저기 해갖고 지금 26년도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25년도 이게 4월 달, 그리고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3월 18일, 그 다음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5년도 4월 8일날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다는 거야. 이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없어요. 아마 제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 경찰 시험이나 아니면 법원 시험, 검찰 시험 대비해서 유일하게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시험 저희 학원 같은 데서는 설명을 해 줬겠죠. 근데 이제 영상으로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자, 그러면 요거 22번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거든요. 2번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1번서부터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형법 제 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여기서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일단 요 지문은 한 3모 정도에서 맞는 거 정도로 일단 확인을 합시다. 왜 이런 3모 정도로 하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조직이라는 것을 좀 두리뭉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범죄단체 조직죄, 그러니까 114조에서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다 해서 두 개가 지금 이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보자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그 범죄단체 조직죄죠, 그죠? 여기 범단이라고도 그래. 이거 줄여서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조직죄인데 이것은 형법 제 몇 조에 나와 있냐면은 형법 제 1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4조에서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구속 요건을 갖다가 좀 알려드릴게요. 구속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형,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구성 요건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제, 범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그죠? 요거를 좀 색깔을 좀 넣어볼게, 진하게. 범죄단체 조직제 같은 경우에는 구속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해. 요 연수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구속 요건에, 그죠? 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란 요 문구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제에서 한 번 딱 등장해요. 그래서 요 연수를 기억하십시오. 연수가 몇 년이야?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체도 되고 집단도 돼. 그러니까 단체라는 것은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휘통솔 체계는 필요가 없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바로 어떻게 처벌한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죠? 뭐 절도를 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범죄하는, 그죠? 범죄를 하는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이거 깨끗하게 보고, 네, 자, 가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는 단어를 조직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 그죠? 어떤 구성원을 만드는 거야. 조직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로 쪼개봐야 돼. 하나는 단체고 하나는 뭐예요? 집단이고. 그 두 개를 쪼개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단체인 경우에는 뭐고 집단이라는 건 뭐냐. 자, 볼게요. 자, 일단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다 적어볼게요. 지휘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가 어떻게 존재해야지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 자, 여기 아래 경우에는 지휘 통솔 체계가 필요 없어요. 집단이라는 것은 그냥 몰려댕기는 거야. 그냥 애새끼들 전부 다. 네? 우리가 그 조폭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조직은 뭐예요? 오야봉 최고 깡패 두목이 있고 그 아래 행동대장이 있고 그 아래 행동대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조직체계의 어떤 형리마오 해갖고 서열을 갖추지 않고 그냥 떼그지로 몰려댕기는 거,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범죄단체 조직제에 있어서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통솔체계는 필요가 없어. 지휘통솔체계는. 그런데 자, 그것이 아니라 집단 정도를 좀 넘어서서 어떤 끈끈한 어떤 조직의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 그 다음에 작은 형님, 행동대장, 그 다음에 행동대원, 뭐 이렇게 어쨌든 계급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범죄를 움직이면 단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114조에서는요 알아두실 것은 단체 또는 집단이야. 두 개가 다 나왔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휘통솔 체계가 뭐예요? 있어야 되겠고, 집단은 좀 느슨한 모임이기 때문에 지휘통솔 체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단체 또는 집단 이걸 갖다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자. 두리뭉실하게 그냥 조직이라는 거로만 했어요. 그냥, 예? 조직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단체건, 그죠? 단체건 집단이건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요, 두 개가 공통적인 것은 바로 특정 다수인의 의사연락을 통해서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거야. 예?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공통적인 거.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여기다 타이프를 쳐볼게요. 자, 화면으로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자,
잠깐만. 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개의 집단이건 단체건 공통 부분.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 공동의 목적 아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다. 중요한 건 계속적 결합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반복성, 그리고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뭐 역시 단체도 반복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단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 단체라는 것은 어떤 지휘통솔 체계를 좀 갖고 좀 유기적으로 끈끈한 어떤 결합체를 얘기하고, 집단이라는 건 좀 느슨한 거야. 그래서 지휘통솔 체계는 필요가 없지만은 어느 정도 반복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 됐던 아니면 단체가 됐던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어떻게 된다?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거야. 되셨나요? 일시적으로 잠깐 모였다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결합체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지문에 보시면은요, 자, 지문에 가보자. 지문에 가보면은 지금 요거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적 결합체라고 결합된 집합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아까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휘통솔 체계에 어떤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집단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개를 갖다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믹싱해 갖고 표현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지문은 그냥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동그라미 2번이 명백하게 틀렸걸랑.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자, 볼게요. 정답은 2번이거든요. 형법 제 116조 3에서, 자, 116조 3으로 뭐냐면요, 요게 바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그죠?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제 116조 3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타이프를 쳐왔거든요, 법조문을. 형법 제 116조 3에서 말하는 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성요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 뭐라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요. 자,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언제 만들었냐면은 25년도 신설한 해가 언제냐면 25년도에 신설했어. 25년도, 그죠? 예, 4월 8일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과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 시험에 26년도 1차 시험에 지금 나왔죠? 22번 문제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또 헷갈려 하냐면은 바로 공중협박죄하고 바로 앞조항, 앞에 있는 조항 116조 2항의 공중협박죄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자, 미수처벌 규정도 있고요, 상습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에 이 법조항이 생긴 계기가 뭐냐면은 기존의 법에 어떤 문제점이 많았어요.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은,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협박죄나 아니면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그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 칼 들고 막 깝치는 애들 있잖아요. 설치는 애들. 얘네들을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단 말이야. 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나 특수협박죄로 어떻게 처벌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총포화약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도검의 길이가, 그죠?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센치가 재봤는데 뭐 10cm라든지 만약 13cm라든지 조금 모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이것도 처벌하는 경우가 좀 애매하고요. 또 뭐냐면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 처벌이 또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범죄처벌법에서 또 흉기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데,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을 하고 법정형도 최대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칼 들고 드러내고 막 백화점이나 막 그런 데서 깝치는 애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규정에서 116조의 3, 바로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서 116조 3에 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것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된다? 사람 많이 댕기는 데 있죠? 그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 뭐 백화점이나 전철역이나 기차역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콘서트 장소라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죠? 흉기를 소지하고 까부는 놈들 있잖아요. 나 무서운 놈이야 이놈들아 하고 괜히 공포심 주고, 그죠? 이렇게 불안감 떨게 하는 놈들, 요런 놈들은 그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을 만들고 나갔고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적용 사례인데, 2025년 4월 8일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에 서울 삼성동 청계천 산책로에서, 자 바로 저기 보시면은 성동구 거기죠. 그래서 행인들에게 이제 향해서 회칼 같은 걸 빼갖고 그 짱깨 중국놈인데 막 깝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했더니만 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해갖고 중국놈인데 처벌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진핑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본죄로 기소되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만 국립대학교에서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소가 있다면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죠? 난동 부리면서 흉기 소지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또 볼게요. 서울역,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한모 씨와 서울 중구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 씨.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해서 기소했답니다. 그리고 시행 100일차, 좀 시간이 흘렀죠. 대략 한 석 달 정도 흘렀는데 7월 24일까지 한 결과 경남에서만 몇 명? 15명이 검거되었대요. 전국에는 222건, 그죠? 218명이 검거됐고 3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199명이 송치됐고 19명은 실제 위협행위가 없거나 흉기를 소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송치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이죠? 또 봅시다, 여기. 25년도 6월 19일. 그죠? 뭐 쭉 나왔죠? 그죠? 삼성열에서 뭐 어떻게 흉기 들고 댕기는 놈. 그래서 여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처벌을 실제 했다는 겁니다. 사례가 존재하고 이 법이 생기고 나서, 그죠? 칼 들고 설치는 놈들, 그죠? 공공장소에서 칼 들고 설치는 놈들, 위험한 흉기 들고 설치는 놈들을 실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걸 좀 알아서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시험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자, 공중협박죄하고 달리 미수처벌 규정과, 그죠?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거와 상대적으로
공중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과 상습범을 처벌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서는 상습범 처벌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수 처벌한다 땡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한번 보자. 자, 3번에 보니까 형법 제 116조 2.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중협박죄죠. 그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자, 형이 몇 분의 1?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 처벌, 미수처벌 규정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자, 그래서 116조 2하고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형법 자 116조의 2 그리고 형법 자 116조의 3. 그래서 116조의 2하고 3, 116조 2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는 바로 공중협박죄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자, 이거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죠. 그죠? 자,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자, 이 경우에 뭐 한다? 자, 여기는 미수 처벌하고 그리고 상습범도 처벌합니다. 그죠? 상습범 처벌하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미수 처벌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상습범 처벌한다 안 한다? 이것도 X. 아이고. 자, 예.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 왜 이러냐 이거.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할게. 요걸 좀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그죠? 넘기는 게 낫나? 자, 요렇게 좀 공부하면 좀 이따가 쇼트 영상 만들 때도 좋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요건 작게 좀 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그죠? 이따 쇼트 영상 만들 때 필요하니까. 자, 요렇게 좀 정리해보자고. 요거 중요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보자. 요 색깔을 좀 넣어볼까? 자, 공중협박죄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그리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 자, 공부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16조의 2,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과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고, 형법 제 116조 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고, 그죠? 상습범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가볼게. 이제 4번 해설하면 되나, 이제? 자, 4번 해설할게요. 자,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많이 봐. 열심히 봐. 자, 맞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오늘 요 문제 해결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자, 116조 3에서 말하는, 그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조문만 똑바로 봐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애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법조문 맨날 살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시험장 가실 때 법조문을 안 보고 가. 그래서 내가 조만간 그 형법 법조문 있잖아요. 요거를 근거로 해갖고 법전은 조그마한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수험 법전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뭐 중요한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법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전문이죠. 저 법전문도 모르면서 뭘 공부를 해. 그죠? 판례 쪼가리 백날 외워봤자, 그죠? 예, 실력 안 늘죠? 법조문이 제일 기본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